전라남도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푸른 논밭이 비단처럼 펼쳐지고 맑은 계곡물이 바람에 속삭이는 곳에 민호라는 17 소년이 살았다.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대나무 숲 뒤편의 초가집에서 지냈다. 키가 크고 논일을 돕느라 햇볕에 그을린 피부, 밝은 얼굴에 늘 어딘가 우수에 젖은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성실하다며 좋아했지만 그의 이상한 버릇에 대해 수군거렸다. 바로 하늘이라는 이름의 흰털 암컷개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였다. 하늘은 지역 토종견으로 새하얀 털과 진주 같은 눈을 가진 개였다. 3년 전 비 내리는 오후에 민호가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다 늙은 단풍나무 아래 떨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불쌍히 여긴 민호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털을 말리고 따뜻한 죽을 먹였다. 그 후 하늘은 민호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머물렀다. 민호는 하늘을 친동생처럼 돌봤다. 목욕시키고 털을 빗기고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재웠다. 무더운 여름밤, 민호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하늘을 옆에 두고 누웠다. 하늘이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둘이 마을의 고요 속에 녹아들었다. 그런데 민호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기 밥그릇에서 음식을 꺼내 살짝 씹은 뒤 하늘에게 먹이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마치 그게 특별한 애정 표현인 듯 자연스럽게 했다. 하늘도 익숙해져 민호가 음식을 주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랐고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야, 하늘이랑 같이 자는 건 비위생적이야.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제멋대로 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개를 아끼는 건 좋지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걱정이야. 민호는 담담히 답했다. 어머니, 하늘은 저를 누구보다 이해해요. 민호는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공터에서 축구하고 강에서 낚시하고 길가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하지만 하늘의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친구 태준이 놀리며 말했다. 너 하늘을 미래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냐? 민호는 웃으며 답했다. 애인은 아직 안 보이지만 하늘은 늘 여기 있지. 친구들은 웃으며 넘겼고 민호가 동물을 지나치게 아낀다고만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19 청년이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목재 공장에서 일하며 부모님을 도왔다. 하늘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점점 더 튼튼해졌다.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힘든 일과 후밤, 민호는 하늘을 안고 속삭였다. 공장의 어려움, 먼, 꿈, 이름 모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하늘 곁에서 그는 평온을 찾았다. 마치 그 개가 그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평온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민호를 마당으로 불러 진지하게 말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야. 결혼 생각을 해야지. 옆 마을 박씨 집에 지은이라는 착하고 부지런한 딸이 있다. 내게 잘 맞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사랑이나 결혼은 머릿속에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지은은 20살, 작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소녀였다. 마을 근처 직물 협동조합에서 일하며 성실하기로 유명했다. 첫 만남에서 지은은 수줍었지만 민호의 소박함에 마음이 놓였다. 민호도 지은의 다정함에 호감을 느꼈다. 몇 번 만난 후 둘은 연인이 되었고 지은은 민호의 순수함을, 민호는 지은의 따뜻함을 사랑했다. 반년 뒤 두 사람은 마을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가 잘 어울린다며 행복을 빌었다. 하늘은 결혼식 날 마당 구석에 조용히 누워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잠깐 하늘을 보며 눈빛에 아쉬움이 스쳤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민호의 옛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 후 민호와 지은은 부모님이 지어준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붉은 벽돌 마당, 푸른 채소밭, 하늘을 위한 작은 우리. 지은은 성실한 아내였다. 아침 일찍 밥을 짓고 빨래하고 정원을 가꾸고 집에 커튼을 직접 만들었다.
민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아내와 밥을 먹었다. 평범한 신혼생활 같았다. 하지만 지은은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처음 몇 밤 민호가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처음엔 물을 마시거나 바람을 쐬러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곧장 돌아오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지은은 침대가 비어있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다. 마당에서 하늘 우리 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은은 민호가 춥거나 배고플까봐 개를 보러 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새벽 한두 시에 민호는 1시간씩 우리에 머물렀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개에게 질투는 아니었지만 민호와 하늘의 과도한 친밀함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지은이 물었다. 민호 오빠, 밤늦게 하늘 우리에 왜 그렇게 오래 있어?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 모기에 물렸나 보러 간 거야. 밤에 짖으면 이웃이 귀찮아 할까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피하는 눈빛에 의심이 커졌다. 그녀는 몰래 지켜보기로 했다. 어느 밤 민호가 침대를 떠나자 지은은 단풍나무 뒤에 숨어 우리를 들여다봤다. 희미한 불빛 아래 민호는 하늘을 쓰다듬으며 속삭이고 비닐봉지에서 음식을 꺼내 씹은 뒤 하늘에게 먹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기묘한 버릇이었다. 지은은 소름이 끼쳤다. 지은은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길 바랐다.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주말 장터에 같이 가고 연애 시절처럼 들판에서 연을 날렸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매일 밤 우리로 갔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찻집에서 이웃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민호가 하늘을 아내인 지은보다 더 아낀대.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의심이 커져 더 이상 모호하게 둘 수 없었다. 지은은 몰래 소형 카메라를 사서 우리 구석에 숨겨놓았다. 민호가 일간사이 설치했다. 그날 밤 민호가 새벽에 우리로 갔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기다렸다. 아침 민호가 나간 뒤 카메라를 확인했다. 영상 속 민호는 하늘을 쓰다듬고 음식을 먹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사랑하고 평생을 약속한 남편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세상이 무너졌다. 지은은 고통스러웠지만 입을 다물었다. 결혼이 깨질까 두려웠다. 밥을 짓고 민호와 평소처럼 대화했지만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민호가 하늘과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었다. 그래도 참으며 그가 바뀌길 바랐다. 하지만 매일 밤 민호가 우리로 가자 지은은 잠 못 이루며 자책했다. 왜 남편이 걔를 선택하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지은은 야위고 눈 밑이 거뭇해졌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다. 마을에 소문나고 가족이 망신당할까 두려웠다. 지은은 민호를 붙잡으려 애썼다. 정성스레 요리하고 새 옷을 만들고 평안을 빌러 절에 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더는 참을 수 없던 밤, 지은은 민호를 따라 우리로 갔다. 문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다. 지은아, 여긴 왜 왔어? 지은은 눈물로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언제부터 이랬어? 걔랑 사람이 할 짓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울부짖었다. 4년 동안 오빠 곁에서 모든 걸 바쳤어. 가족을 떠나 오빠 아내가 됐는데 오빠가 이런 짓을, 나와 우리 미래를 생각했어. 민호는 무릎 꿇고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하늘은 내 친구야.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친구? 걔한테 그런 짓을 해? 오빠가 내 남편 맞아? 지은은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갔다. 민호는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빌었다. 문 열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지은은 기진맥진 울다 잠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마당에 앉아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지만
하늘에 대한 애착을 끊기 힘들었다. 어린 시절 하늘이 유일한 친구였던 때 비판 없이 곁에 있어준 존재였다. 아침 지은은 문을 열었지만 민호를 외면하며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가족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오빠가 바뀌어야 해. 하늘이랑 계속 그러면 나 떠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며칠 뒤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없는 게 걱정돼 병원에 갔다. 지은은 정상, 민호는 드문 세균 감염이었다. 의사가 물었다. 동물, 특히 개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나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은 모든 걸 알았다. 결혼뿐 아니라 건강과 미래까지 망가뜨린 민호의 행동에 절망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은 침묵했고 민호는 두려웠다. 선택해야 함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 민호는 조용해졌다. 마당에 앉아 논밭을 멀리 바라봤다. 지은은 믿음을 잃었지만 아내의 의무를 다했다. 어느 저녁 지은이 단호히 말했다. 오빠, 마지막 기회야. 하늘이랑 계속 그러면 나 떠나. 더는 못 참아 민호는 약속했다. 이후 하늘 우리에 가지 않고 음식도 먹이지 않고 태준에게 밥을 부탁했다. 하지만 하늘이 슬픈 눈으로 누워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지은은 민호의 노력을 봤지만 완전히 믿지 못했다. 몰래 카메라를 확인해 그가 밤에 가지 않는 걸 알았다. 인터넷에서 동물과의 비정상적 행동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읽었다. 민호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을 소문과 시어머니의 상심을 걱정했다. 어느 고요한 오후 마을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걸 보며 지은이 말했다. 오빠, 노력하는 거 알아. 하지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오빠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야. 민호는 거부했다. 내가 미친 것도 아닌데 하늘을 사랑한 것뿐이야. 지은은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미쳤다고 안 해. 하지만 오빠가 선을 넘었어. 우리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길 원해? 고민 끝에 민호는 하늘을 팔기로 했다. 옆 마을 지인에게 경비견으로 보냈다. 아침 몰래 하늘을 데려가며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돌아와 눈이 붉은 채로 말했다. 하늘 보냈어.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침묵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다.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지은과 시간을 보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추석에 사자춤 구경을 갔다. 미소가 돌아왔다. 지은의 제안으로 부산의 심리 상담사를 만났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상담사는 비난 없이 민호의 어린 시절 외로움에서 하늘에 대한 애착이 시작됐음을 알려줬다. 부모님이 바빠 친구가 없던 시절 하늘이 유일한 위로였다. 상담사는 지은과의 건강한 관계를 강조했다. 민호의 건강도 회복되었다. 몇 달 뒤 지은이 임신했다. 기쁨이 터졌다. 민호는 지은을 안으며 말했다.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너와 아기를 행복하게 할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오빠 믿어. 약속 지켜 지은이 임신 7개월째. 민호는 세심해졌다. 일찍 퇴근해 죽을 끓이고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연꽃 문양의 요람을 깎았다. 지은은 따뜻함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칭찬했다. 민호가 달라졌어. 착한 아내 덕에 향기로운 삶을 사네. 봄날, 벚꽃이 만개한 날, 승우라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복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승우의 울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민호의 부모님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집에 큰 복이 왔어. 민호는 헌신적인 아빠가 되었다. 승우를 재우고 서툴게 기저귀를 갈았다. 지은은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지난 고통이 같이 있었다. 민호는 더 밝아졌다. 승우를 웃게 하려 장난쳤다. 하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하늘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제 지은과 승우에게 향했다. 지은도 과거를 잊고 미래를 꿈꿨다. 삶은 나아졌다. 민호는 공장 관리자가 되어 수입이 늘었고 지은은 집에서 작은 재봉 가게를 열어 승우를 돌보며 돈을 벌었다. 마을은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했다. 승우가 1살이 된 오후 가족은 논밭으로 나갔다.
승우가 초록 풀밭에서 첫걸음을 떼었다. 민호가 아들 손을 잡고 지은이 곁에서 미소 지었다. 논향기를 실은 바람 속에서 민호가 말했다. 지은아, 너와 승우에게 좋은 삶을 줄게. 다시는 힘들게 안 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믿어. 우리 곁에만 있어줘. 민호와 지은의 이야기는 평온 속에 끝났다. 실수에서 용서와 변화를 배웠고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했다. 승우는 사랑 속에 자랐다. 그들의 여정은 용서와 의지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